추석 연휴가 지나고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나올 코로나19 환자 발생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2달 가까이 이어온 강한 방역 정책을 손보고 등교 수업 문제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추석 연휴 방역 성과와 앞으로 발생 추이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두 자릿수대이긴 한데요. 네. 근데 검사 건수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휴 바로 전 나흘 동안이 두 자리였고 예. 네. 9월 30일 지난달 30일에 100명을 잠깐 넘었다가 닷새 연속으로 두 자릿수입니다. 예. 방역 당국이 예상했던 그 긍정적인 그 시나리오죠. 예. 그러니까 두 자릿수 정도에서 막으면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만 막게 되면은 이제 안정세를 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부합하는 모습이고요. 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검사 건수가 줄었다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 휴일 기간에는 어차피 평소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검사 건수가 한 5, 6천 건으로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에 맞게 검사 건수가 줄었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지표들과 함께 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 요인들도 몇 가지 눈에 띄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동량의 감소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교통량은 보통 30% 정도, 고속도로 교통량은 30%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 예. 10% 정도밖에 줄지 않았고 아. 또 하나는 인구 전체 이동량을 보니까 예. 불과 3%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항공 이용객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개개인들이 다 마스크를 쓰거나 방역 그 수칙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감염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동량과 발생 추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대구의 신천지 사태라든가 광주의 집단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서는 시기에는 이동량이 30에서 40% 정도 줄어드는 시점부터 시작됐거든요. 예. 네네. 우리도 사실은 8월 중순에 이제 집단 감염이 터지고 나서 8월 말쯤에 20에서 30%까지 이동량이 줄었습니다. 그때 확진자 수가 조금 줄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이동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약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예. 예. 추석 연휴도 아직 이제 지금은 추석 연휴 때의 그 방역 상황이 지금 나올 때는 아니니까요. 예, 예. 이제 그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번 중후반쯤부터는 이제 나올 텐데요. 예. 예. 그렇게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예. 오늘 그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이 추석 연휴 이동량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해석이 나왔는데요. 듣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추석 연휴에 이동이 상당히 이제 국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교통량 감소, 특히 뭐 철도나 고속버스의 교통량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고요. 그냥 고속도로 이제 자가용으로 이용했던 이동량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 8월 연휴 때보다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조심하고 또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셨다고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8월 연휴 이후에 15일 이후에 어떤 확진자 급증과 같은 사례는 이번 추석 연휴 이후에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판단이 들고 추석 이동과 관련되어서 어떤 접촉의 증가로 인한 확진자 수 확대 부분들은 이번 주까지 어떤 경향들을 좀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추석 기간 우리 방역 당국의 방역 성과 그 성적표는 이번 주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예. 대개 이제 잠복기를 5일에서 8일 정도 본다면 예. 이제 뭐 내일부터는 검사 건수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늘이 예.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의 검사 건수는 5천 건 안팎이었고요. 평일에 보통 12,000~13,000건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 정도가 되면 내일부터 나오는 그 확진 환자의 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연휴 동안의 방역 성과는 중후반쯤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한 일주일 뒤쯤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내심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예. 하루 이틀의 성과를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기 예. 때문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 8월 중순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2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적 피로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예. 예. 특히 이제 아이들 학교 가는 문제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말에는 어쨌든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확진 환자의 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일단은 정부는 추석 연휴 방역을 그래도 8월 연휴 때보다 조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때는 사실은 뭐 그 너무 많이 풀어져 있었죠. 왜냐하면 꽤 긴 기간 동안에 이제 확진 환자 수가 굉장히 줄었고 그때는 예. 거의 모든 그 확진 환자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10명 안팎으로 이제 움직였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그 거리두기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옅었던 것이고요. 예. 그랬죠. 이번 예, 추석 예. 연휴는 아무래도 상당히 뭐 국민들도 스스로 다 긴장을 하고 맞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그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환경 자체는 어느 정도 조성됐다는 측면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되돌아보면 8월 초에는 이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좀 해이해져 있는 상태에 네. 연휴를 맞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때는 방역 당국도 그랬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네. 자기 방역 수칙을 잘 지켰을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날씨가 꽤 쌀쌀해져서요. 감기 기운을 좀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개인 방역과 관련해서 이제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추석 때 어쨌든 고향에 내려가거나 여행지에 갔던 분들은 그 타 지역에서 감염 여부를 모르는 분들과 이제 접촉했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이제 자신의 집이나 자기가 사는 동네나 또는 직장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감염된 분들이 섞여 있을 수 있고 예. 이것이 이제 집단 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오늘부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감기 기운이 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방역 당국에서 그 권유하는 것은 예. 타 지역을 이동했거나 그 다음에 그 산밀이라고 해서 밀접, 밀폐된 환경에 노출됐던 분들 예. 또는 뭐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그다음에 고위험군을 접촉하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은 뭐 증상이 조금만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좀 받아달라.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뭐 확진이 되면 빨리 분리를 하고 예. 진단하고 이게 이제 그 확산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증상을 조금이라도 감지했을 때 스스로 검사를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갑자기 이제 확진 환자 수가 이제 영문도 모르는 이른바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이제 마구잡이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부의 정책도 정책이지만 스스로 느꼈을 때 어딘가 갔다 오거나 누굴 만났는데 조금 몸이 상태가 이상하다 하면 우선 검사를 받는 그런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연휴 기간 놀이시설 그리고 대형 마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거든요. 거기 다녀온 분들 가운데도 이상이 있으면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코로나19는 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감염도 보셔서 알겠지만 전혀 뭐 그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밀의 조건이 갖춰지면 어쨌든 예.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은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예. 또 하나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감염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아. 방심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람 간의 접촉을 끊으면 사실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지만 추석 연휴 동안 사람 간의 접촉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네. 확진된 사례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벌초 확진이라는 게 있었죠. 벌초 예. 갔는데 그러니까 공주에서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60대 부부가 그 고향인 공주에 내려가서 예. 이제 80대, 90대 노모와 함께 또 형님과 함께 아들과 함께 벌초를 했는데 다 감염이 됐죠. 예. 이런 아. 감염 사례 예.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귀성객, 귀경객도 확진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그 70먹은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서 고향 내려간 김에 이제 목욕을 돌봐드렸는데 거기서 또 다 걸리는 사례가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석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 예. 그러니까 가족끼리 만나는 상황, 또 누군가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상황, 예. 그런 상황에서 확진 사례들이 이제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시골에 만약에 이제 고향에 갔다 오시거나 여행지 갔다 오셨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증상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예. 조금이라도 예. 이상하면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오늘 이제 확진 사례 가운데 앞서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포천 군부대 집단 감염이요. 지금 네. 36명까지 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누가 먼저 감염되는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반나절 만에 36명, 그러니까 이 부대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2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40명이면 거의 뭐 6분의 1이 하루 반나절 사이에 다 걸린 거거든요. 확진을 예. 받은 겁니다. 이런 아. 빠른 사례는 그 신천지 때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네. 이 군부대는 이미 거의 감염이 상당히 이제 퍼져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정리를 해서 보면 어제 오전에 3명이 세 명. 감염이 예. 됐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어제만 그 12명이었고 오늘 아침에 이제 다 해보니까 장병 간부 합쳐서 36명이 감염이 됐는데 지금 군부대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외출 외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만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중에 간부 1명이 서울을 갔다 온 그 기록이 있더라. 그 외에는 아무도 밖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일단 불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대에 일하는 민간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 전원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거 그러네요. 이건 상당히 큰 예. 문제가 되고 네. 이건 시간이 지나면 더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네. 네. 일단 뭐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역에 그동안 신경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감염이 됐다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 군부대는 과연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부대 내에서 개인의 일탈 외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감염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대는 이 군부대 내의 방역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 그 장병들 사이에서 밀접 접촉이 일어났거나 또 마스크 쓰거나 이런 방역 그 수칙 같은 게 잘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데요. 네.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백신 상온 노출된 백신에 대한 검사 조사 결과가 내일 이제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 상온에서 노출됐던 백신을 맞은 사람이 지금 2,200명을 넘어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방역 당국이 내일 발표를 할 때 이게 맞아도 괜찮을 거라고 발표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발표할 것 같습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방역 당국에서 했던 말들을 종합해서 예측해 보자면 예.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크게 변질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백신을 접종받은 한 300명 정도 예. 가운데에서도 예.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고된 사람은 12명인데 아주 그 경증의 예. 부작용이거든요. 예, 뭐 예. 통증이 있다거나 뭐 두드러기가 약간 난다거나 뭐 그 메스꺼움 같은 그런 정도의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에 네. 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그 500만 명분을 그대로 접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으로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내일 발표가 되면 맞아도 괜찮다라고 발표되면 다시 무료 접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 접종은 이미 이제 시작은 됐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그 분량 외에 나머지는 이제 12살 미만 어린아이들은 중고생들 이제 접종- 맞아야 되는 무료 그렇습니다. 이제 백신이었죠. 중고생들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예. 맞아야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상온에 노출된 분량을 빼고 나머지를 다 접종을 시작할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지는 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일 발표 내용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마스크를 또 이제 안 쓰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제 법이 통과돼서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그게 이제 이달 13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는데 예.
그 한 달간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11월 13일부터는 이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예. 이게 아마 좀 약간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마스크를 쓴 것으로 인정해주고 어떨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해서 벌금을 매길 수 있거든요. 예. 공무원들이 와서 그냥 딱지를 떼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무단횡단 할 때 무단횡단하면 이제 벌칙금 부과하는 것처럼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망사형 마스크라고 그래서 약간 네. 이제 그 성기게 만든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숨쉬기 마스크는 편하게 예, 생긴 쓰더라도 거예요. 안 예. 쓴 걸로 그렇게 바이러스가 간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밸브가 앞에 달린 마스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숨쉬기 쉬우라고 한 건데요. 아. 이 밸브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독면처럼 필터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숨을 들어 마실 때 바이러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 밸브형 마스크도 마스크를 안 쓴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스카프라든가 뭐 워머 같은 옷으로 막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오히려 미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감염력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마스크를 절대 쓴 것으로 이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그것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 범칙금 면제 대상도 있다면서요. 면제 대상은 일단 14살 아래의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 스스로 이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가 쉽지 않은 분들,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의학적인 소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수영장이나 목욕탕 안에 있을 때, 그다음에 우리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 예. 그다음에 뭐 통역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예식할 때 이제 부부들 이런 예. 사람들은 뭐 쓸 수가 없는 상태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범칙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추석 연휴 방역 성과 또 앞으로의 과제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